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6.3 선거 결과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배북러 정철리 작가의 분석은 가히 독보적입니다.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가 줄줄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고 수석 최고가 된 이현주, 김병기 사퇴, 류이재명 등장, 김영남 공천 등을 모두 아울러 분석하는데 출발점을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내놓은 분석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 2030 여성 이탈, 오세훈, 오선의 인지도 같은 외부 변수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61%의 대통령을 등에 업고도 왜 핵심 격전지에서 졌는가? 외부 변수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 달 전 여론조사는 분명히 우세였으니까요. 답은 당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생긴 사고가 아니라 1년에 걸쳐 설계된 시나리오의 결과입니다. 4050에게 던진 첫 번째 모욕, 최고위원 출사퇴 2025년 12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밖에 안 된 시점, 내란 청산도 검찰개혁도 한창인 시점,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3명의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동시에 사퇴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2025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을 도와 내란 청산하고 검찰개혁하겠다고 호소해서 4050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임기 4개월 만에 본인 영전을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9명 중 5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전원, 이현주, 황명선이 불출마하면서 가까스로 면했지만 지도부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이게 4050에게 던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란 청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자리 챙길게. 4050에게 던진 두 번째 모욕, 이현주 수석 최고. 남은 최고위원 중 이현주가 수석 최고가 됐습니다. 이현주가 누구입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 옹호 이력.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들어온 인물. 이 사람이 2026년 1월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춘생 의원이 당신은 누구냐고 공개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리박스쿨 강의 의혹, 이승만 칭송 강연 논란, 진위 공방은 별개로 치더라도 4050 집도키 입장에서 수석 최고가 자기 진영을 의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의 인자가 합당해야 할 통지를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정통 지지층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모욕입니다. 내란 청산의 동력본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그것 막을 거야. 너희 가치관이 뭐든 상관없어. 결정타, 김병기, 병기에서 병기로. 2025년 6월 13일 국정원 출신 김병기가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점에 국정원 출신 원내대표, 이미 그 자체로 시그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텔 숙박권 사적 사용, 가족공항 의전, 부인의 구의에 업추비 사적 사용, 강선우 의원 측의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아들의 의원실 아빠 찬스, 전 보좌진의 입막음 협박, 내용 증명, 배우자 비리 은폐, 결국 200일 만인 2015년 12월 30일 자진 사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015년 하반기 내란 청산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원내대표가 자기 비리 방어하다가 자폭했습니다. 이재명 지키는 병기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정청래는 공천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절대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2016년 3월 4일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전략공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단수공천 발표 자리에서요. 공천 실무는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더하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한병도가 누구입니까? 전북 출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는 어디서 났습니까? 평택을 김용남 공천, 시도당 공천 절차, 안호영 경선 불복 단식, 전북 경선, 김관영 무소속 출마, 전북 사퇴, 호영호재 모임의 김관영 공개 지지, 전북. 원내대표 권한 영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정청래 책임으로 프레임됐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문조 털레유, 한국 정당 사상 유례없는 척결 리스트, 류이재명 진영이 만든 멸칭이 있습니다. 문조 털레유,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확장판은 추미애, 최강욱, 최민희, 최후까지 추가됩니다. 문조 털레유강, 문조 털레유 유혹중.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거에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 스피커 화력이 가장 센 인물들을 자기 진영에서 먼저 명단화해서 멸칭으로 부르고 무력화시켰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인지도 부족했었다고요?
당연합니다. 띄워줄 진보 스피커들을 캠프가 먼저 잘라냈으니까요. 또 하정우가 정치적으로 매기는 걸 보면 굉장히 정치력이 있잖아. 네. 메시지 능력도 있고. 이거를 그 전에 10분 발휘했으면 맞아. 게임 끝났다고 사실. 방송 같은 데 좀 나오지 막 아쉬움이 더 시원하게 크네요. 때려줘 봐. 네, 지지자들 더 열광하고 더 모이고 야 맞아요. 하정우 크게 키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부산에 완전히 줬을 거라고. 네. 추미애가 평택을 방문조차 안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십시오. 본인이 멸칭 대상에 올라간 마당에 무슨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김영남 공천 4050 집도끼의 결정적 이탈. 1월 22일 정청래의 합당 깜짝 제안, 당내 반발로 철회, 직후 평택을의 조국 저격수 김영남 전략 공천. 이 시퀀스 자체가 정치적 자해였습니다. 합당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모욕으로 대갚은 모양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김영남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을 때 이현주 최고위원은 조국을 향해 단일화, 굳이 민주당스럽다는 조국, 남의 브랜드로 라고 조롱했습니다. 경기도당과 한준호 등은 민주당 후보니 찍어라 식으로 4050 집도키를 찍어 눌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김관영은 어땠습니까? 현금 살포 의혹으로 12시간 만에 제명, 유사한 식사비 의혹에 이원택은 경선규에 부여, 이중잣대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 메시지를 4050이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의혹 있어도 우리 편이면 통과, 우리 편 아니면 제명, 집도끼의 투표 동력이 바로 여기서 꺾였습니다. 평택을 결과를 보세요. 추미애 경기지사가 평택을 해서 57% 득표, 같은 지역에서 김영남 29%, 조국 28%, 더해서 57%. 진보표가 정확히 반분되며 유이동에게 어부지리를 줬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 정당사 최초의 변종, 신구 갈라치기. 여기가 가장 본질적인 진단입니다. 한국 정당 역사에서 대선 주자급이나 대통령을 두고 친과 비로 나뉜 적이 있습니다. 친노 대 반노, 친문 대 반문, 친명 대 비명. 이건 정상적 계파 긴장입니다. 인물을 둘러싼 거리감의 차이. 그런데 한 번도 같은 지지자를 두고 신구로 나눈 적은 없습니다. 지지자면 지지자지 거기서 등급을 나누고 구를 멸칭으로 부르는 행위는 한국 정당 역사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 이재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한겨레가 명명한 표현. 후보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 본인들의 인터뷰 발언. 민주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이재명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해야 했다. 이게 무슨 정체성입니까? 정당 정치의 기본은 인물보다 정당이 길게 간다는 것입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다 가셨지만 민주당은 남았습니다. 뉴 이재명은 이재명이 떠나면 민주당도 떠날 수 있다는 정체성입니다. 정당 정치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리가 진짜 잃은 것은 이겁니다. 61% 지지율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서울을 빼앗긴 순간 이재명 정부의 사법 리스크 대응 카드가 약화됐습니다. 내란 청산의 골든타임, 2025년 하반기를 통째로 권력게임에 소모했습니다. 진보진영의 연대자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무산, 친문 스피커 멸칭, 김어준 유시민과의 거리두기, 정당정 지지체, 같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신구로 나뉘어 멸칭하는 변종이 당내 권력의 무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거시 미디어는 말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2030 여성이 이탈해서 오세훈 5선의 인지도가 높아서 다 틀린 분석입니다. 저 분석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 책임, 2030 여성 이탈은 시대정신 변화, 오세훈 인지도는 어쩔 수 없는 구조. 이런 분석을 받아들이면 진짜 책임자들은 그대로 8월 전당대회에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합니다. 누가 최고위원으로 뽑혀놓고 4개월 만에 자리를 떴는지, 누가 김병기를 원내대표로 만들었는지, 누가 합당을 무산시켰는지, 누가 문조탈례유를 외쳤는지, 누가 김용남 이중잣대를 만들었는지, 누가 출구조사 6시 정각에 SNS를 올렸는지, 누가 사전에 준비된 책임론을 발사했는지, 누가 이 일련의 수혜자인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8월 전당대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결론, 6.3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8월 전당대회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전초전이었고 뉴 이재명은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 전초전을 의도적으로 패배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거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이런 거를 원했다기보다 우리 개파의 승리, 그걸 통한 당권 쟁취의 기반을 마련하자 이번 기회에.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 61% 대통령을 가진 여당이 1년 만에 서울을 빼앗긴 사건의 본질은 외부 변수가 아니라 자기 당 안의 다음 권력 게임을 위해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한 해 동안 통째로 인질로 잡은 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 변종이 8월 전당대에서 권력을 잡으면 민주당은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계보를 잇는 정당이 아니라 한 인물에 대한 충성 위계를 제도화한 새로운 조직이 됩니다. 2016년 6월 3일은 한국민주당의 정체성이 바뀌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단에 동의할 수 있다면 8월 전당대회에서 할 일도 분명해집니다. 모욕당한 4050이 다시 일어설 자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고비예요. 이 고비를 전당대회까지 잘 넘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전당대회 망치면 총선도 망하는 거고 네, 총선 망하는 겁니다. 정권 넘어가고 윤석열이가 나옵니다. 길거리에 예, 이제. 길거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감정을 막 욕설로 배설하거나 조롱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는 반민주당 세력으로 딱 규정을 해야 돼.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전당대회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